오늘의 비트코인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연속해서 3일 내내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3일 내내 볼리저 밴드 하단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볼리저 밴드를 한 번 터치하면 이게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속으로 터치하면 지속적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21일부터 4일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잭슨홀이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장이 잠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새 가격이 흔들리면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죠. 네. 네, 전통적으로 8월과 9월은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약세인 시장이었는데요.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12년 동안 비트코인은 9월에만 8차례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네, 투자 지표로 자주 활용되는 공포 탐욕 지수도 주말 새 급격히 낮아졌는데요. 지난주 일요일까지만 해도 60선이었던 지수가 오늘 오전 9시 기준 48로 급락했습니다. 네. 네, 이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적으로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인데요. 9월 FOMC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 속에서 경계감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ETF 그래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주 현물 ETF부터 순유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14억 달러가 유출되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기관 투자는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전날 약 5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3천여 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또 샀어요, 이번에. 네, 역시 큰형님답게 3천여 개를 통 크게 샀습니다. 계속 사고 계시네요, 네, 큰형님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2021년 화랑기 이후에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요국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국 M2 통화 공급량이 9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네. 역사적으로 M2 증가율과 비트코인 가격은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네. 네, 현재 그래서 통화 확대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죠. 저 주황색이 M2이고 네, 맞습니다. 저 보라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인데 네. 계속 같이 가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또 다른 지표로는 평균 전송 금액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소액 다빈도 거래에서 대규모 저빈도 거래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리서치에서 발표한 세 가지 자료를 가볍게 첨부를 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평균 매수가 대비 높지만 네. 실제 매도하는 투자자의 수익이 높지 않으며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세 가지 지표입니다. 네.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이거 약간 돈을 더 벌라고 네, 아무래도 매도를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지표로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코인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포착해서 알려주는 온체인 데이터. 이걸 또 우리 이훈주 기자님께서 오늘 상세히 분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온체인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온라인상에 좀 기록되는 데이터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지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니즈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우리 시장에는 특별하게 이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사고 파는지를 놓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을 미리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고 팔고 있냐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다 팔고 있다, 그럼 네.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고 그쵸. 그걸 우리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건데요. 좋네요. 지금 네. 보시면 이 초록색 구간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1.5%, 1.6% 정도 마이너스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실제 손실 구간입니다. 네. 한마디로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단타 치려다가 손실 보고 오히려 있다. 물렸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이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보다도 말 그대로 약간의 투기성이 섞일 수도 있죠. 아. 한마디로 이들은 손실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아. 내가 손실을 봤으면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려는 심리가 강한 주체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권으로 돌아서는 건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하방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 단기 보유자들의 현재 이 매수 구간이 손실권으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좀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장기 보유자들과 단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서플라이, 말 그대로 공급량의 순서입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주황 색깔 선이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고요. 그다음에 초록 색깔이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 그리고 마지막 보라 색깔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단기 보유자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네. 한마디로 공포에 떠는 단기 관광객들이 최근에 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네. 오히려 더 방어적인 성격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지선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온체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극단적인 공포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풀이를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격 예측할 때 늘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 지표가 될 것 네. 같아요. 간밤에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원화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었고요. 이때 11만 1,000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간밤에 10만 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여기서 10만 8천 달러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10만 8천 달러에 대한 지지도 깨지게 된다면 10만 달러 아래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이 선물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과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대로 그럼 사이클이 종료인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하락 공포장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낙관론 그리고 부정적인 부정론으로 나뉘어서 비트코인의 전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관론 쪽에 먼저 입장을 체크를 해보면 네. 이 11만 1,000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요. 짚어드렸던 것처럼 10만 달러 아래까지도 재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카엘 반데포페 같은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아래의 가격을 만들어주면은 이건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비트폰트 같은 경우도 오는 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14만 5천 달러로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이야말로 기회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2천 달러 아래에서 가격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포페 전문가의 말대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저희 이더리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까지만 해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엔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6.5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반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0.95% 상승 중에 있지만 어제 왜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는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이더리움이 4,900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날까지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신고가를 이제 달성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박스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국내 거래량은 여전히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네. 좀 알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네. 뭐 안타깝다고 볼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글래스로드 데이터에 따르면은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 약 61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네.
뭐 글래스노드는 추가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하루 만에 이제 92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알트코인 레버리지가 급증했다는 것은 알트코인 투자가 활발해졌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조금 더 취약하다는 뭐 그런 동반합니다. 미결제 약제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것은 꽤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나요? 부정적이기보다는 네. 이제 아무래도 결제가 되지 않은 거래가 많다. 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많다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변동성으로 이어갈지는 조금 더 뭐 추가적인 뭐 이제 PPI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인 거죠. 좀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가격이 뭐 차이가 좀 나서 계속 이런 미결제 약정이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 결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계속 변동성이 네. 생긴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이제 뭐 네. 국내 거래소 주간 거래량 탑 12를 봤을 때 이제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네. 뭐 빗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리플에 의해서 리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이더리움에 관심이 뜨거운데 과연 이 온체인 데이터상의 이더리움 흐름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또 뜨겁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온체인 지표는 이게 글로벌 지표이기 때문에 따로 네. 저희가 국가를 나눠서 보지는 않고 지금 사실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간밤에 고래들이 엄청난 매수량을 보여줬는데 네. 단일 규모로는 최대치의 매수량이 간밤 고래한테서 포착이 됐습니다. 아, 여태 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만 고래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꼬리표가 늘 달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보는 기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최근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향한 러브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캄의 데이터를 놓고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은 간밤 원화 기준으로 무려 3조 5천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고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누굴까요? 이 3조 네. 5천억 원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건요.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게 단일 거래로 지금 기록이 된 거거든요. 국가 아닐까요? 국가기관? 거의 국가라던가 아니면 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매집하는 기관 주체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비트마인? 도 있고요. 샤프링크? 샤프링크도 있고. 그렇죠. 아, 역시 정답을 다 아시네요. 네, 어떤 기관인지는 아직은 불특정 고래 지갑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어서 네. 어디 쪽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규모의 매수량이 간밤 새벽 시간에 이더리움의 매수량을 흔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조 5천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는데 그걸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맡긴 것까지 체크가 됐거든요. 보통 스테이킹을 맡기면 네.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킹의 이 네트워크 검증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걸 현금화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2주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해당 물량들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3조 원이 넘는 매수량이 시장에서 들어왔는데 당분간 팔지도 못하는 물량으로 묶였다라는 건 시장 안에 당연히 단기적인 호재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 중에서 비트마인의 최근 매수량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5억 달러어치의 추가적인 매집을 비트마인이 해준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4,300달러 선의 상승 추세만 유지를 해준다면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채널 안에서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4,40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긍정적인 고래 매집과 함께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다른 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래들이 대거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XRP, 리플의 XRP를 저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그래도 XRP도 비트코인과 다르게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어제 함께 동반 하락하긴 했습니다. 3.69% 하락했고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61%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이 리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자산에 진입했던 뉴스도 있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호재 없을까요? 네. 리플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인
뭐 탑 1이라고 봐야죠. 리플만 나오면 시청률이 진짜 엄청 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뭐 네. 주간 거래량 봤듯이 리플이 뭐 이더리움과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제 네. 계속 뜨거운 코인인데요. 네. 뭐 최근 장에서는 잠잠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자산을 트레저리하는 일명 DAT 기업들이 리플을 조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는 일단 이 리플 자체가 2020년 이후 횡보세를 좀 길게 이어와서 단기 기술적인 매매 유입이 적은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ETF라든지 이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아무래도 뭐 최근에 트렌드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네. 좀 스테이킹 이쪽 테마와는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더리움도 그래도 인공지능이 엮여 있는데 얘네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호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은주 기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네. 스테이킹이 굉장히 이제 뜨거우면서 예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리플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뭐 메인넷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오리지널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 기간이 긴데 네. 일부 가격 상승 시 이제 물량을 터올고 나가는 경향도 굉장히 강한 것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기 투자자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적다. 리플이, XRP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적다고 하기보다는 네. 장기 투자자 중에서 성향이 네. 이제 한 번에 팔고 나가는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 구간을 벗어나면 바로 네. 판매하고 나가는 구간이 많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좀 아무래도 하락에 있었군요. 네. 횡보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XRP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 네, 실제로 최근에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는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플이 5년 동안 쉬어갔던 코인이잖아요. 네. 가격 변동성이 쭉 상단이 막혀 있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올해 상반기 엄청난 가격 급등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네.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나왔었던 데이터를 보시면 2025년 되고 거래량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런 모습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막상 긍정적이다라고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로 물량을 이체한다는 건 결국 다른 코인으로 바꾸던가 현금화한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매도세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3달러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달러. 간밤 네. 리플이 2.9달러까지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3달러 지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3.5달러, 4달러까지의 가능성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빨리 3달러의 가격 회복을 해주는 게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매일매일 3달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퓨튜브님께서 제발 힘을 내요 리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리플 좀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코인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레이더 이어집니다. 네, 오히려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코인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죠. 에이브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18%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진짜 이 상승률이 좋습니다. 일단은 22일 날 12.93% 이때 잭슨홀 미팅 때였죠. 상승했다가 현재는 조금 그래도 조정을 받는 모양새에 있는데 이 코인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에이브 자체가 네. 아무래도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련된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탈중앙. 네, 사용성이 많아지게 된다면 프로토콜 수익률이 많아지면서 네. 거버넌스 코인의 에이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락한 좀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소수 고액 사용자의 자유되는 에이브라는 타이틀로 최근에 기사가 여러 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사용자 구조가 고액 참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네. 따라서 이게 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분산성 원칙이 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디파이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조금 민심을 이탈했다는 뭐 반응도 있는데요.
네. 카이코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자산 활동 집중이 오히려 프로토콜 안정성에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최대 주주로서 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라는 것과 조금 그쵸. 맞지 안 않다는 맞죠. 거죠. 네. 약간 세력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 최대 주주라는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런 그리고- 문제겠군요. 네. 네, 최근에는 또 이제 트럼프 가문이 후원하는 사실 운영하고 있죠. 이제 뭐 탈중앙화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된 루머도 확산된 것도 약간 시장 악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공개한 거버넌스 제안 문서에서는 에이브 V3 버전의 월드파이를 배포하는 조건으로 이 에이브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월드파이 전체 7%의 공급량의 7%와 프로토콜 수익률을 배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좀 이슈가 있어서 사측은 좀 부인을 했지만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장중 좀 하락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콜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윤주 기자님, 에이브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 네, 에이브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앞에서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4월에 바닥을 다진 이후로 그 뒤에 거의 180%에 가까운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던 에이브인데요. 네. 다만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는 작년 12월 탑과 동일한 구간대 저항에 물려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해당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주는 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70달러를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지금 온체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8월 14일 이후로 강하게 네. 에이브를 매집을 해줬었던 고래들의 매수세가 지금 멈춤 상태라는 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 안에서의 공급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온체인적으로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끌고 가는 주체가 부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더 많아서 현재 구간에서 과연 370달러 돌파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래들이 더 에이브보다 매력적인 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걸까요?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우려감까지 가지고 있는 에이브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온톨로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다뤘던 이 퀀텀과 더불어서 중국 관련된 코인인데 급등을 했다가 차트를 보실까요? 네,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어요. 와. 어제 급등을 했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거의 44%까지 상승했다가 22%까지 상승하면서 약간 이 상승세를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가장 상단보다는 21% 하락했다 지금 보실 수 있지만 어제 거래량도 대단했습니다. 거의 20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온톨리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폭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네.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중국 관련 네. 코인들의 좀 기대감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1세대 메인넷 코인입니다. 이제 네. 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친숙한 버전의 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리준 대표라는 분과 이제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네오코인의 창시자인 다홍페이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한 코인이 온톨로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1세대 메인넷 코인이라고 뭐 국내로 따지면 아이콘 뭐 이런 좀 코인들과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네. 뭐 온톨로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서 온톨로지 토큰과 온톨로지 가스 토큰 두 개가 있는데 네. 뭐 온톨로지 토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의사결정을 통해 사용되고 이제 온톨로지 가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널뛰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뭐 지난해 사실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사태 때 당시에도 이제 국내에 조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있었죠. 보니까 네. 이제 당시에도 온톨로지라를 비롯해서 뭐 퀀텀, 뭐 바이낸스 코인, OKX 같은 중국계 코인들이 덩달아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승하거나 아니면 중국발 호재가 있을 때 상승하는 코인이라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고 이제 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이제 오를 때 팔고 또 바로 팔면서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동반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온톨로지의 거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고요. 네. 과거 고점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와 있긴 합니다. 아, 네. 과거 제일 높았었던 가격이 11달러였거든요. 11달러요? 2019년 불장 때. 네. 지금 가격이 0.17달러입니다. 아, 한마디로 그때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기는 손절을 한데 많이 하셨겠네요. 네, 사실 가만히 보고만 있기도 어려운 정도의 가격 그쵸. 하락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어 왔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슈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강세 시나리오의 촉매제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쪽에서 이 검증자 네트워크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레이어 2의 확장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자체적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주 극단적인 강세 시나리오가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주장도 있는데요. 네. 지금 0.1달러 부근인데 연말까지 5달러에서 8달러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0.1달러인데 네. 5달러까지 간다고요? 네, 너무 좀 몇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500배? 아닌가? 지금 많이 오는데. 그 정도로. 근데 사실 50%인가? 전고점 네. 대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정도밖에 가격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번 알트 시즌, 이번 불장 때 직전 불장 때 최고점을 찍었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온톨리지의 가격을 현재 5달러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5달러.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클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네. 만약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 요소와 또 언급을 주셨던 중국 쪽의 이슈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부스트, 이 말 그대로 엄청난 매수세 가 붙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섭긴 한데 50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투자의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또 제 투심에 불을 지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코인이라는 점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버 온톨로지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종욱 기자님,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방송 경험이 없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앵커님께서 리드를 잘 해주시고 이제 기자님께서 이은주 기자님께서 잘 서포트를 해주셔서 네. 성공적으로 좀 오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처음이셨던 거예요, 방송? 근데 첫 너무 방송이- 근데 방송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이 코인 투자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 많이 화요일마다 가져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은주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20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